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최근 이 대구 부동산 시장 흘러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은 몰입이라는 단어가 좀 떠오릅니다. 한 가지에 정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될 건데 지금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이 대구 경부 통합 신공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빨리 또 이전시킬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홍준표 대구시장을 보고 있으면은 이거 관련해서 두바이도 다녀오고 해외 출장들을 다녀오면서 이 제대로 된 몰입 상태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기사들을 보면서 좀 떠오르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제 기사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대구 경북 신공항 2년 앞당겨 2028년 조기 개항을 총력으로 해라라고 이야기를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2030년 정도를 목표로 진행을 하던 상황이었는데 공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턴키 방식과 패스트 트랙 방식을 좀 활용하겠다라고 했는 건데 턴키 방식은 뭐 이 건설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한 곳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원스톱 시스템 뭐 이렇게 해석을 좀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패스트 트랙은 보통 우리가 설계를 하고 시공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시공을 하면서 이제 설계도 같이 완성해 나간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턴키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더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이제 그만큼 사람들이 죽어나는 과정이거든요. 어떻게든 이 기간을 좀 맞춰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사 인력들이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공사 과정에서의 뭔가 좀 부실화 문제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도 뭐 안전적인 부분들이 최소한 받쳐지는 상황에서 공사가 마무리된다라면 당연히 공사 기간을 줄이는 게 좋다라고 할 수 있을 거니까 이러한 설계 방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상당히 몰입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여지는 건데 그럼 우리가 이제 대구 부동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수혜 지역이 될 수 있을 만한 곳들은 어디인지를 미리 한번 파악해 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구공항이라든지 군부대가 있음으로써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아무래도 고도 제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고도 제한이 풀린다라면 어디가 조금 더 좋아지는 것일까라고 했었을 때 이게 정말 이제 멀리는 이 범어 지역까지도 나아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전이 상당히 저해되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건데 고도 제한이 풀린다라고 모든 아파트가 그럼 일시적으로 오르겠느냐 이런 거는 이제 너무 비약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이면서 고도 제한이 풀렸을 때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바라본다라면 이런 데도 이제 다 풀리거든요. 기존의 복현 인프라를 누리고 있던 곳들 중에서도 이제 바뀔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은 특히 1호선 라인이 이어지는 곳부터 시작을 해보면은 뭐 청기화라든지 아니면 신안 보성 2차 혹은 복형 광명 이런 것들이 다 중층이라거나 혹은 저층 매물들이거든요. 지금 이 일대로 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인데 재건축 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사람들의 관심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제 이런 자연 금호강 옆에 붙어 있는 곳들은 뷰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건데 조합원으로서 입주권을 가졌을 때 메리트가 확실하죠. 조합원 동호수 추첨이라는 것을 먼저 진행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반 분양분보다는 더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1호선 라인이 이어지는 곳들도 뭐 더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기존의 인프라가 좀 부족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엄청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한계점이 있다라고 봤었을 때 이제 그래도 인프라가 좀 갖춰지면서 변화할 수 있는 곳이라면 이런 유화가 조금 떠오르긴 합니다. 신기역 주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기존의 발전은 유라지구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미 10년 이상이 좀 지났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냥 살기만 좋은 동네가 되어버렸죠. 중심지에서 떨어져 있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뉴타운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인프라가 너무 약하죠. 그래서 신축 아파트라는 요소 빼고는 장점이라 할 것이 딱히 없다 보니까 이제 관심도가 좀 덜 가는 상황인데 신기역 주변에 이런 데들이 이제 또 5층짜리 아파트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고도 제한이 좀 풀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라고 비춰집니다. 자, 그래서 뭐 학교라든지 아니면 인프라, 학원가는 또 이 유라광장 쪽에 다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제 아래 위쪽으로 다 이제 개발이 되어서 이제는 중간 라인들, 특히 역에 가까운 곳들에 대한 개발 심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 고도 제한이 참 좋은 시너지로 작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들이 뭐 아주 싸다 이런 건 아니지만 또 최근에 이제 가격들이 좀 하향되면서 뭐 그냥 비싸지 않은 수준까지 떨어진 거 아닐까 이렇게는 판단하고 있어서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건데 물론 이런 것들의 가격이 고도 제한이 풀리자마자 바로 올라가겠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일단 뭐 거래량 같은 것들은 당연히 좀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신축 아파트 가격들이 먼저 좀 올라줘야 된다라는 선행 요소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동구의 대장급이라고 하면은 뭐 동대구의 화성파크 드림이라든지 더샵 디오 엘로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대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재건축 될 만한 요소가 무엇인가라고 해서 이런 순서대로 바라보는 것이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고도 제한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긴 하지만은 결국 이 대구 경부 통합 신공항이라고 하는 것이 광역화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역교통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진다라는 측면에서 서대구역 주변은 역시나 계속 눈길이 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구의 모든 사업들이 서대구역과 맞춰져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배후 단지로 봤었을 때는 이 평림 뉴타운이 있고, 사실 이제 이게 84 타입 기준으로 4억 안 되는 가격에 살 수 있는 물건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시기가 지났을 때, 특히 오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2028년 정도 시점이 된다라면 4억이라고 하는 가격대는 당연히 찾아보기는 힘들 거고요. 지금은 어쨌든 이런 뉴타운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은 가격대 역시 많이 낮다라는 측면에서 향후 개발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라면 절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하긴 하니까 실거주 가치는 조금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은 투자 가치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너무 싸기 때문에. 자, 이렇게는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이전해 가는 것에 맞춰서 이제 어떤 지역들이 좀 눈길이 가는가 한번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투자 가치로 바라보는 겁니다. 뭐냐면은 결국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입지이다 보니까 교통합권이 받쳐지는 지역들 쪽으로 지금은 바라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라거나 혹은 투자 용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이제 얼마나 싸게 살 수 있을까의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로 오늘 봤던 것을 참고 용도로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대구시 자체가 엄청 이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에 몰입하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건데, 뭐 사실 이제 대구 시민의 입장에서도 꽤 좋은 방향성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